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도서관 사서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책 역근이 안태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람책 청년 봉제인 윤성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살고 있는 6살, 2살, 두 아이 아빠 35살 윤성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를 굉장히 씩씩하게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의류 봉제 공장에서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같이 또 봉제 공장 일도 하면서 제 인터넷 의류 판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수저인 건가요? 아니요. 무수저입니다. 예. 무수저. 예, 무수저. 부모님 네. 일을 하신다고. 뭔가 되게 회사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뭔가 큰 일을 하시는 건지 싶어서 혹시 좀 중구에서는 좀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저한테는 이 신당 도서관이 더 낯이 익는 네임이거든요. 예전 명칭이죠? 예, 이제 어울림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후에는 잘 안 와가지고 신당 도서관 이후에 어울림 도서관 많이 안 와서 이름이 낯선데 어쨌든 제가 이 어울림 도서관 근처에 저 뒤쪽에 한일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네. 한일유치원을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저쪽 청구역 쪽에 있는 흥인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또 저기 구립도서관 이름이 뭐죠? 지금 가온도서관이죠? 예. 네. 구립도서관 위에 있는 장충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 얘기를 빠뜨렸네요. 저기 금호유중 올라가다 보면 이제 대경중학교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장충동의 장충고등학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35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중구에서 평생을 거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중구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녹아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도서관 근처에서 많이 또 생활을 하셨던 것 같네요. 오랫동안 들어보시니까 거의 평생을 지금 중구에 살고 계신데 네. 그동안 경험하시고 내가 살았던 중구는 혹시 어떤 곳인지. 이제 또 많은 변화들을 봤었죠. 진짜 이제 제가 나이가 35살이 되고 두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참 예전에 막 살 걸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청구역이 생겼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지하철이 생겼구나. 그때가 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쪽이 재개발되면서 이제 저기 청구 이편한 세상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중구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교통도 좋아지고 주거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일단 교통이 좋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편한 거예요. 강남도 가깝고 저쪽 이제 강북 성북 저쪽 넘어가는 것도 좋고 중심에 있다 보니까 중구라는 동네가 살수록 되게 편하고 발전 가능성이 계속 있는 그리고 여기 오시는 이제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분들도 많은 이제 자기가 꿈꿨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펼치기 되게 좋다 보니까 이렇게 도서관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도서관 주변에 있던 게 아니고 도서관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이제 복합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중구가 상업지면서 재래시장 있고 주거지면서 문화 복합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렇다고 또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장점을 계속 나열하셨는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단점을 굳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또 네, 단점이자 준비자로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이 남대문 시장이랑 그 동대문 시장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중구가 예. 품고 있죠. 지금 가장 사회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떠오르는 그 사업이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봉제산업. 공제산업. 저는 중구 쪽은 그냥 을지로 쪽에 철 쪽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잖아요. 지금 네.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희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데 움츠러들지 않고 활성화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 배달 문화거든요. 아, 그렇죠. 오토바이 배달 문화는 지금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음식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듣고 있고 저희들만 해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오토바이 배달 문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이 동대문과 남대문의 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편하고 빠른 오토바이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일을 시작한 곳은 이 봉제 쪽, 그리고 이런 이 중구 안에 이제 많잖아요. 뭐 창신동, 중구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봉제 쪽에 관련된 산업이 지금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급부상하고 있어서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그만큼 되게 아직까지 이렇게 급부상하는 지금 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정 이런 게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네. 허가도 없고 뭐 범법자가 운전을 해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뭐 항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규제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킨다면 이 배달 사업이 좀 더 안전되고 또 올바르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또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좀 좋아하잖아요. 뭐 바르고 안전한.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뭐 구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좀 더 네. 관리해주면 장점 아닌 단점에서 이제 단점은 없어지고 장점만 있는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아이를 키우시는 아빠라서 그러신지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국회의원을 좀 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됩니다. 네. 또 중구의 단점을 약간 여쭤봤었는데 중구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 코로나에 이루어지는 그 산업을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봉제 산업이라는 언급을 하셨고 또 봉제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제 입장에서 좀 청년 입장에서 봉제 산업에 뛰어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의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또 말씀드리자면 좀 네. 긴데 아,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남들과 똑같이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4년제를 나왔고 졸업을 하자마자 또 이제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치열하다 그래야 되나?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영업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사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공기업에서 또 일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기업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공기업도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또 1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공기업 처우가 많이 풍족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공단에서 일을 할 때 첫째가 태어났는데 안타까운 게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았는데 나는 좀 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을 했고 자기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와서 일 좀 도와달라. 뭐 되게 웃긴 얘기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장이 너무 바빴어요. 아버지 이제 지금 5, 6남들 있잖아요. 5, 6남들 아시죠?
말 안 듣는 5, 60대 남자들을 5, 6남이라고 하거든요. 마스크도 턱에 쓰고. 예. 그런 분들 이제 5, 6남 시대에 가장 그래도 이 경제의 기반을 다져주신 분들이잖아요. 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그분들이 일하실 때는 봉제 산업이 되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예. 진짜 그냥 박아서 팔면 팔리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제가 공단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아버지 공장이 너무 바쁘셔서 퇴근하고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퇴근이 뭐 6시, 7시에 하면은 한 10시, 막 11시까지 이제 일을 도와드리다가 퇴근하고 또 회사 가서 일하다가 퇴근해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일 도와드리고 가고 이때 많이 생각을 했죠. 아, 차라리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이제 5, 6남들의 이제 로망. 자기 아들은 정장 입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정장 입혀서 번듯한 빌딩. 그래서 이제 사무직을 하는 게 로망인 거죠. 본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사기업도 다녀보고 공기업도 다녀봤는데 우선 자기가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저는 또 말씀 중에 있지만 그 남이랑 같이 일하는 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일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도 옆에서 부모님 한 번 더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부모님한테 말씀해서 좀 더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하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버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이 봉제 일을 뛰어들게 됐고요. 그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계속 아니요, 할까요? 마음껏 하세요. 네. 그 이제 이 봉제 사업이 그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들 많이 하셨어요. 어려워하고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다행히 저는 부모님이 기반을 다져주셨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해서 내가 내 걸로 조금 더 이제 개조를 해 나가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 또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제 남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사양 산업인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점점 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괜찮을까?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이 옷 쪽 패션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만 봐도 옷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제 딸만 봐도 2살밖에 안 됐는데 신발을 골라요. 옷을 고르고. 취향이 딱 있고 그게 사람인 거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밑에서 이 기술을 정확하게 배우고 다져나간다면 지금 옷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많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점차 없어질 거예요. 다 외국에 나가서 뭐 중국,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개발도상국 쪽 저희가 옛날에 봉제가 붐이 일어났듯이 이제 저희 나라는 봉제를 꼬맬 수 있는 곳이 점차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내가 기술을 갈고 닦고 준비를 해놓는다면 되게 틈새 시장을 들어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봉제를 하기로 결정하게 됐고 현재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생산 쪽에만 있다 보면 이제 이 약간 언더그라운드라 그래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생산 쪽은. 근데 이제 이제 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거래처 사장님도 보고 젊은 이제 사장님들을 보니까 나도 이 공장에만 묻혀 있을 게 아니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판매 기술도 갖고 싶다. 해서 일이 없을 때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365일 바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죠.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365일 일이 바쁘지 않아요. 쉬는 날도 있고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만히 누워서 TV 보고 좋아하는 영화 보고 하는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아, 큰일 났다. 네. 그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냥 상호? 네? 뭐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옷을 팔아볼까 했더니 뭐 통신 판매업도 준비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해야 되고 시간이 날 때 그걸 틈틈이 준비했어요. 정말 바쁘지만 아내한테 도움 요청하고 육아를 힘들겠지만 좀 하고 내가 도와는 줄 테니 하지만 또 남는 시간은 내가 이제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일을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아내도 도와주고 해서 인터넷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제 일을 하면서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진짜 옷 한 장 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자영업자들이 뭐 회사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영업하는 친구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 있고 그 회사 열심히 다녀. 그냥 그게 최고 속 편해. 이런 말 그래 저는 근데 둘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더 맞는 건 자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노력하고 사진도 조금 더 이쁘게 찍으려고 하고 틈틈이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장씩 두 장씩 팔리던 게 그래도 이제 웬만큼은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정말 걸음마 수준에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항상 하면서 의문이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청년 봉제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청년 사업가 쪽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부럽고 나름의 또 투잡러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에 많이 좀 존경스럽네요. 혹시 방금 뭐 한 장 두 장 팔던 게 그래 조금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사업이 좀 도움이 되는 건 같으세요? 그쵸. 이게 온라인 사업은 이제 국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옷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잖아요. 참 이것도 되게 속상한 게 안 나가던 생활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스크에. 처음에 이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되게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값까지 생활비에 대려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대출 이자 나가지, 뭐 기름, 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뭐 애들 교육비, 식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스크 값까지 이제 생활비에 더해지니까 참 머리가 아프던 찰나에 번뜩한 게 이 마스크 목걸이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목걸이 부랴부랴 또 알아봐서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고민이 새로운 거를 낳게 되는 게 또 이제 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래서 이제 점차 그렇게 옷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이제 뭐 생활 잡화라든지 늘려가면서 좀 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정을 또 바라보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고민을 또 사업으로 또 연결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또를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되게 미미합니다. 아, 금액이. 금액이 미미하시네요. 근데 아까 가족 사업 얘기하셨었는데 예. 혹시 뭐 이제 말도 통하고 뭐 이런다고 하셨는데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가족 사업의 아까 장점이라면 정말 서로 힘을 주고 내가 힘들 때 좀 내려놓더라도 그걸 욕하질 않아요. 가족은. 정말 더 그래 좀 쉬어. 내가 더 할게. 그리고 가족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퇴근 시간이 늦더라도 이게 다 돈이잖아요. 결국엔 늦게까지 일한 게 다 돈이고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일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가족이 같이 일을 하니까 뭐 회사 다니면서 또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옆에 놈이 말 안 듣고 일 못하는 애 있으면 화나잖아요. 나 혼자 일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되게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내 가족이 그러면 챙겨주게 되고 그러면 그 가족도 열심히 해야지 더 정신 차리게 되고
이런 게 또 이제 가족 사업의 장점이 아닐까. 최대의 장점은 힘이 되는 거, 즐겁다는 거. 그럼 아까 단점은 혹시? 단점 있죠. 이제 제가 이 봉제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 나이가 거의 한 5, 60대세요. 평생을 이 일에 몸을 담그신 분들이죠. 제가 다림질 하는 거 보면 막 혀 차요. 뭐 하는 거냐고, 뭐 세탁소 다림질 하냐, 느리다. 막 잔소리가 엄청난 거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 땐 이제 애기 수준인 거죠, 보기에. 그러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챙기기도 하지만 말을 좀 쉽게 하죠. 서로 상처내게. 이거밖에 못해? 더 빨리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게. 내가 없어도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가정에 이제 아빠고 남편이고, 하지만 부모님 보시기엔 아직도 애기. 자식이고, 예. 새끼고, 애기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잔소리하면 그게 상처로 와닿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까 마음을 또 이겨내게 되고,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게 되고, 다음엔 더 이쁘게 말해주세요. 뭐, 미안하다. 이게 또 바로 돼요, 소통이. 오. 근데 이제, 뭐, 가족 아닌 사람이랑 틀어지면 끝이잖아요, 또. 마음이 쌓이고. 근데 가족이니까 더 풀게 되고,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많이 좀 남아 있으셨나봐요, 혼나는 게. 지금도 뭐 똑같죠. 매일 싸웁니다, 아버지랑도. 근데 계속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있고, 또 그 네. 소통이 바로 피드백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코로나 턱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끈을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시기 동안에 좀 정신적으로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제가 뭐라고 감히 명확하게 이제 이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지금 두 분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이제 또 다른 질병이 올 거고, 점차 이제 이 대면 사업은 좀 더 하향될 거고, 이제 비대면 사업이 올라갈 건데, 저도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겠구나.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현장 생산직이라는 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새벽에 발주 주문이 들어와요. 옷 천장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날 내야 돼요. 죽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 12시, 1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워 자기 바빠요.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마음으로 정한 게 계획이 하루에 1시간은 꼭 인터넷을 찾아보고 신문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어쨌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엔 뭐가 될까? 준비하자. 이 마음만으로도 이제 다음 가지를 칠 수 있는 약간 원동력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마음 다지면서 자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처음에는 가족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금수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가업을 이으시면서도 본인의 영역을 충분히 펼쳐나가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고,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우선은 이제 이 인터뷰 처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 라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크게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고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보람도 느낄 것이고, 부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크게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뭐 제품을 만들다던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젊은 디자이너들이 옷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희 상호명이 에나꼬레거든요. 에나꼬레 가서 꼭 옷을 만들어야 돼. 이 집에서 해야 돼. 이 집만이
우리의 퀄리티를 살려줄 수 있는 집이야. 막 이런 기술을 갖고 싶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누가 봐도 찾아오면 실망하지 않는지. 막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 다이마루 봉제 티셔츠 공장 맛집 중에 한 곳이 되고 싶은 거죠. 최종 목표는. 티셔츠 맛집은 꼭 이곳으로 하시길 저희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직업에 대한 목적이나 좀 미래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좀 확고하시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으세요. 또 그런 목적 말고도 그 다음에 좀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뭐 좀 허황된 꿈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결혼하고 아내랑 뭐 술 한잔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난 40살까지 일할 거다. 그 후로는 놀러 다닐 거다. 애들이랑 같이. 그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계획이 이제 꼭 구체적인 계획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허황된 계획. 이게 또 어떻게 되면 진짜 실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허황된 계획인데, 40살 되면 정말 일에만 치중해 있으면 또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다른 아빠들 보면 이제 하원하는 거 딱 아빠가 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좋아하죠. 아, 아빠가 왔어 오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원 버스에서도, 유치원.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해줘요, 저는. 아침에 나가고 저녁 애들 잘 때 들어오고 또 잘 때 나가고, 아니면 반대로 제가 늦잠 잘 때는 애가 먼저 나가요, 유치원을. 애들을 못 볼 때가 많은데, 빨리 자리 잡고 40살까지 진짜 성공을 해서 남은 시간을 좀 부모님도 모시고 놀러 가고 싶고, 가족끼리 좀 더 이제 해외여행 못 가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국내라도 진짜 좋은 곳 다녀보고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아이들 또 하원하는 모습도 보고 옆에서 좀 돌봐주시려면 뭐 직장 근처에 요즘 뭐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시는데,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은 지금 중구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사업장은 이곳에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중구가 되면 우리 아이도 이 중구에서 같이 키우면서 내 사업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까 이게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시피 드렸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지금 우리 사서님이 질문해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 중구,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요식업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은 배달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배달이 편하지만 그만큼 위험해요. 아시다시피. 인도로 막 다니고, 다니면 안 되는 곳까지 오토바이가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실적 압박,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가 잡힌다면, 그러니까 중구가 이 신당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가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달업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막 규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기보단 미리서부터, 이제 지금도 늦은 거죠, 사실. 예전부터 되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오토바이 사업이 좀 더 규제화되고 안정화된다면 이 신당동에서 애들이 좀 더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일터이자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뭐 집값이 비싸니까 또 신당동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만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하려면 좀 더 그런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토바이 퀵의 약간 시조새 역할이 중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먼저 다른 구보다 먼저 갖춘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시민들이 정말 막 우리 중구 최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중구 아이들 또 어르신 또 우리 성인들이 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청년 인재로서 이 중구를 좀
벗어나지 마시고 이 중구를 좀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패션 업계에서도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미래를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많은 이야기, 윤성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고요. 오늘 중구 사람책 도서관 2번째 페이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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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